새벽 3시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시어머니께서 외투를 입고 현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나 집에 가야 해. 어머님,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우리 집은 따로 있어. 시어머니께서 문을 열려고 하셨고 저는 급하게 막았습니다. 비켜. 나 엄마한테 가야 한다니까. 그 소리에 남편이 뛰쳐나왔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뒤에서 꼭 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이니 지금 눌러주세요. 저는 48살 김미경입니다. 15년 전 결혼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평범한 전업주부입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올해 74세이시고 남편 태수와 고등학생, 딸 서연이와 함께 네 식구가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할 때부터 함께 사셨지만 간섭하시는 일이 거의 없으셨고 저희 부부에게 늘 예의를 지키시며 거리를 두고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럽고 편하지 않은 관계를 15년간 유지해 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했고 딸 서연이는 학교에 갔고 저는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일찍 외출하셨는데 평소와 달리 어디 가신다는 말씀도 없이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가서 먹을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오신 것 같았는데 평소보다 발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와 현관 쪽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으며 벽에 손을 짚고 계셨고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시어머니는 가방을 꼭 쥐고 계셨는데 그 가방이 평소 들고 다니시는 것보다 작고 검은색이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친구 만났어. 시어머니는 제 눈을 피하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굳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자신의 일을 혼자 처리하시는 분이셨고 저에게 사생활을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으셨으니까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시어머니 방 쪽이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실에 나오셔서 TV를 보시거나 책을 읽으시는데 오늘은 방문이 닫힌 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희미하게 시어머니께서 한숨 쉬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점심 드실래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너 먹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혼자 점심을 먹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눈가가 붉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좀 쉬시는 게 어때요? 편찮아 보이세요. 괜찮아. 그냥 날씨가 추워서 그래.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으셨지만 TV도 켜지 않으시고 그냥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차를 한 잔 끓여드렸습니다. 어머님, 따뜻한 차 드세요. 고마워, 미경아. 시어머니께서 찻잔을 받으시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으신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침에 병원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든 채 저를 쳐다보시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어? 검은 가방 들고 오셨잖아요. 평소에 안 드시던 거요. 그리고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손을 꼭 모으고 계셨습니다. 미경아, 네, 어머님.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아직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 옆에 조용히 앉아서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나무가지를 흔들고 있었고 낙엽이 하나 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남편과 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뭐해?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요. 서연이가 시어머니께 다가가 학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지만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짧게 대답하시고는 식탁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남편 태수가 제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오늘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드시지 않으셨고 음식을 이리저리 옮기기만 하셨습니다. 어머니, 입맛 없으세요? 태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점심을 늦게 먹어서. 시어머니는 그렇게 대답하시고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쉴게. 방으로 들어가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계속 시어머니 방 쪽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자기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태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저는 물 한 잔을 들고 시어머니 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물 갖다 드릴게요. 잠시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계셨고 무릎 위에는 낡은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들어와.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물을 건네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물을 받으시더니 침대 옆자리를 톡톡 두드리셨습니다. 앉아봐.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앉아본 게 얼마 만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릎 위에 노트를 가리키셨습니다. 이거 내가 30년 넘게 쓴 일기야. 낡은 가죽 표지에 손때가 묻어있는 노트였습니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거 꺼냈어. 무슨 말씀이신데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미경아, 나 오늘 병원에서 진단받았어.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경도인지장애래. 치매 초기 단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의사 말로는 아직은 일상생활 가능한데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 많이 진행될 거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 오빠는 아세요? 아니, 말 안 했어. 왜요? 말씀하셔야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 태수는 엄마가 강한 줄 알잖아.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좋아. 하지만 어머님, 미경아.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한테만 말하고 싶었어. 너만 알아줄 것 같아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우시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는 무릎 위에 일기장을 제 손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거 너한테 맡기고 싶어. 일기장을요? 응. 내가 나를 잊어버리기 전에 정리하고 싶은 게 있거든. 너랑 같이 하고 싶어. 저는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빛바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1월 1일. 남편이 떠나고 첫 새해. 태수를 잘 키워야 한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혼자 아들을 키우시며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그동안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든지요.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작게 웃으셨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너한테 말해서 다행이야.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방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일기를 함께 넘기며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날의 이야기, 태수를 키우던 날의 이야기,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날들의 이야기.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함께 살았던 시어머니를 저는 전혀 몰랐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로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방을 나오기 전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태수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내가 준비할 시간이 좀 필요해. 알겠어요, 어머님. 그리고 미경아. 네. 너 좋은 며느리야. 아니, 좋은 딸이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복도로 나와 조용히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딸이라고 부르신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단서, 떨리던 손, 그리고 일기장 속 30년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옆에서 남편 태수가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작은 행동들이 이제는 모두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계시는 모습. 어머님, 뭐 찾으세요? 응. 뭘 꺼내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시며 냉장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며칠 후에는 식탁에서 같은 이야기를 2번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 오늘 학교에서 시험 봤지? 응, 할머니. 수학 시험 봤어. 30분 후 시어머니께서 다시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연아, 오늘 시험 본다고 하지 않았어? 서연이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아까 얘기했잖아. 시험 끝났다고. 아, 그랬구나. 할머니가 깜빡했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서연아, 시험 어땠어? 어려웠어? 하지만 서연이의 표정은 여전히 의아했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지키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특히 남편 태수 앞에서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어느 날 저녁 태수가 침실에서 제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뭔가 말씀도 줄어든 것 같고 표정도 어두워 보이고.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나이 드시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병원 한번 모시고 가볼까? 아니야, 괜찮아. 내가 잘 살펴볼게. 태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길 수 있을까? 2주가 지난 어느 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낮은 신음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자 시어머니께서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급하게 다가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누워 계세요. 제가 물 가져올게요. 저는 시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급하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을 한 컵 따라 들고 돌아오는데 손이 떨려서 물이 컵 밖으로 흘렀습니다. 어머님, 물 드세요. 시어머니는 제 부축을 받아 일어나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병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런 거 가끔 있어. 어지럼증이래.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경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나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 은행 일도 그렇고 법무사 일도 그렇고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미경아, 현실이야. 나도 무섭지만 준비는 해야지.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가 일찍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시어머니는 제 손을 급하게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태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일찍 왔네? 응, 오늘 일 일찍 끝나서. 엄마는 어디 있어? 어머님은 방에서 쉬고 계셔. 태수가 시어머니 방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방에만 계시네. 예전에는 거실에서 TV도 보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태수와 서연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경아, 시어머니께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시간 있어? 네, 괜찮아요. 왜요? 나랑 같이 좀 나가줄래? 병원이랑 은행 가야 하거든. 그럼요, 어머님. 제가 모시고 갈게요. 태수한테는 비밀이야.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비밀이 생겼다는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태수는 출근했고 서연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나가시죠. 응, 그래.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셨고 손에는 작은 검은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먼저 간 곳은 대학병원 신경과였습니다. 박순자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시어머니께서 진료실로 들어가실 때 저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지난번 검사 결과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경도인지 장애가 맞습니다. 진행 속도는 어떤가요? 시어머니께서 침착하게 물으셨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년에서 5년 사이에 중등도로 진행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혼자 생활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관리 잘하시면 1년에서 2년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께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의 등이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미 알고 있던 거잖아.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우리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은행 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예금 정리하고 증여 상담 받으러 왔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자 직원은 VIP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먼저 예금 내역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서류를 출력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숫자에 깜짝 놀랐습니다. 2억 3천만 원. 시어머니께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 금액을 아들분과 손녀분께 증여하시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증여세 계산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시면서 이렇게 돈을 모아두셨구나. 아들과 손녀를 위해서. 상담을 마치고 은행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경아, 오늘 고생했어. 무슨 고생이에요? 당연한 건데요. 점심 먹고 가자. 너 먹고 싶은 거 있어?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이 편하신 곳으로 가요. 우리는 조용한 한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나 평생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 뭔데요? 태수한테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일찍 잃고 혼자 애 키우느라 늘 강한 척 했거든. 태수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어.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님,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내가 너무 차가운 엄마였나 봐. 태수가 나한테 쉽게 말 못하잖아.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태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태수 오빠는 알고 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럴까? 네, 분명히요. 음식이 나왔지만 우리는 한참 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너한테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나 혼자 이 일 다 못했을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더 감사하죠. 뭐가? 어머님이 저를 믿어주셔서요. 저한테만 말씀해 주셔서요. 시어머니께서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좋은 며느리야. 아니, 좋은 딸이야.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뜻밖에도 거실에 태수가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일찍 왔어? 오후에 회의 취소돼서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태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응, 친구 만나고 왔어. 미경이도 같이요? 응, 미경이가 차 태워줬어. 태수는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혹시 태수가 눈치챈 건 아닐까? 저녁 식사 시간 태수가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친구분들 자주 만나시네요? 응, 오랜만에 연락하니까 만날 사람이 많더라. 그럼 좋네요. 그런데 어머니,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올해 아직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침착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받을 거야. 벌써 예약해놨어.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날 밤 태수가 잠든 후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시어머니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들어와.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기 쓰고 계셨어요? 응, 오늘 있었던 일 적으려고. 시어머니는 일기장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미경이와 병원, 은행 다녀왔다. 2억 3천, 태수와 서연이에게 증여 준비했다. 미경이가 함께 해줘서 든든했다. 혼자였으면 무서웠을 것이다. 글씨가 평소보다 삐뚤삐뚤했습니다. 어머님, 손 떨리세요? 응, 요즘 자꾸 그래. 글씨도 예전처럼 안 써져.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미경아, 너 정말 고마워. 근데 미안해. 뭐가 미안하세요?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우셨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주르르 흘리시며 무서워, 미경아. 정말 무서워. 내가 나를 잊어버린다는 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있어요. 제가, 태수 오빠가, 서연이가 다 기억할게요. 고마워.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맞잡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와 시어머니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비밀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모두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직 몰랐지만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저는 아무도 모르게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태수가 출근하고 서연이가 학교에 간 후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경아, 오늘 은행 가야 해. 네, 어머님. 준비하세요. 우리는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화로 말씀하신 분이시죠? 50대 초반의 법무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네, 유언장 작성하러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본인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신분증 주시겠어요? 서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시어머니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산은 아들 김태수에게 전부 상속하고 손녀 김서연에게는 교육비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남깁니다. 시어머니께서 또박또박 말씀하시는 동안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김미경에게 시어머니께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이 일기장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미경아, 괜찮아? 네, 어머님. 괜찮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 우리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에 상담하신 증여건으로 오셨죠? 네, 오늘 최종 서류 작성하러 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모으신 돈을 아들과 손녀에게 나눠주시는 모습이 어머님 생활비는요? 걱정 마. 충분히 남겨뒀어. 그리고 나는 많이 필요 없어.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미경아, 저기 카페 가자. 목 좀 축이고 싶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주문하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옆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인생이 참 빠르다는 생각.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너 내 과거 이야기 들어볼래? 네, 듣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나 25에 결혼했어.
태수 아빠를 만나서 어떤 분이셨어요? 착한 사람이었지.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시어머니의 눈빛이 멀어졌습니다. 근데 태수가 겨우 5살 때 교통사고로 갔어. 갑자기. 어머님, 그때 나 30살이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엄마였지. 시어머니의 손이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데 시댁 어른들이 그러더라. 젊으니까 재혼하라고. 애는 우리가 키우겠다고. 그래서요? 나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 절대 태수를 떼어놓지 않겠다고. 내가 키우겠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날부터 내 인생은 태수를 위한 거였어.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일도 했어. 혼자서요? 응, 혼자서. 시댁이랑도 연 끊고 친정이랑도 거의 연락 안 하고 그냥 태수랑 나 둘이서.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짜 인생을 듣고 있었습니다. 태수 초등학교 들어갈 때 입학식에 나 혼자 갔어.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 같이 왔는데 태수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 안 했어. 그냥 내 손 꼭 잡고 있더라.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생각했어. 이 애 앞에서 절대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겠다고. 엄마가 강해야 이 애가 의지한다고. 그래서 늘 강한 척 하신 거예요? 응. 한 번도 태수 앞에서 울지 않았어. 힘들어도 외로워도 무서워도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 중학교 갈 때쯤 나 좀 돈 모았어. 시장 장사가 잘 돼서. 그래서 작은 아파트 하나 샀지. 그때부터 아파트에 사신 거예요? 응. 그 아파트가 지금 우리 사는 데야. 30년 됐네.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태수 대학 보낼 때 등록금이 문제였어. 그때 내가 대출받아서 보냈지. 혼자서 다 갚으셨어요? 응. 10년 걸렸어. 태수는 몰라. 그냥 장학금 받았다고 했거든.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경아, 왜 울어? 어머님이 너무 대단하세요. 너무 힘드셨겠어요. 힘든 줄 몰랐어. 그냥 해야 하니까 한 거지. 시어머니도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나 태수한테 너무 강한 엄마였나 봐.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가 나한테 쉽게 말 못하잖아. 항상 조심스러워해. 그건 어머님을 존경해서 그래요. 존경보다는 무서워하는 것 같아. 약한 모습 보이면 실망할까봐.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매 진단받았다는 거 태수한테 말하기가 더 무서운 거야. 어머님, 내가 약해진 모습을 태수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평생 강했던 엄마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 태수는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시어머니의 두려움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님, 태수 오빠는 어머님을 사랑해요. 강해서가 아니라 어머님이니까요. 그럴까? 네, 분명히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미경아, 너한테 하나만 더 부탁할게. 뭔데요?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이거 내가 정리한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 수첩을 펼쳐보니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마이너스 된장찌개, 김치찌개, 나물무침. 싫어하는 음식 마이너스 생선회, 너무 기름진 것. 어머님, 이게 내가 나를 잊어버려도 너는 이걸로 나를 기억해 줄 수 있잖아. 다음 페이지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색 마이너스 연한 파란색. 좋아하는 꽃 마이너스 국화. 좋아하는 계절 마이너스 가을. 좋아하는 노래 마이너스 옛날 트로트.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마이너스 아침 뉴스.
싫어하는 것 마이너스 큰 소리, 갑작스러운 변화, 낯선 사람 많은 곳. 수첩을 넘길수록 제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시어머니께서 수첩 끝을 펼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태수를 사랑한다고 전해줘.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서연이를 자랑스러워한다고 전해줘. 공부 잘해서가 아니라 착한 아이라서. 그리고 미경이한테 고맙다고. 딸처럼 대해줘서. 내 마지막이 외롭지 않게 해줘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미경아, 울지 마. 나 아직 여기 있잖아. 어머님, 너무 슬퍼요. 이렇게 혼자 준비하시는 게 혼자가 아니야. 너 있잖아. 시어머니께서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겨우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미경아, 이제 집에 가자. 태수랑 서연이 오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시어머니께서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나 이 동네 30년 살았는데 이제 가끔 길이 헷갈려. 어머님, 어제는 슈퍼 가려다가 반대쪽으로 걸어갔어. 한참 가다가 이상해서 돌아왔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서연이 친구 이름이 자꾸 헷갈려. 지우인지 지역인지. 지우예요, 어머님. 그래, 지우. 근데 나 계속 지역이라고 불렀나 봐. 괜찮아요. 헷갈릴 수 있어요. 아니야. 이게 시작이야. 의사가 그랬거든. 이름부터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우리 몇 층이지? 5층이에요, 어머님. 아, 맞다. 5층? 시어머니께서 머리를 짚으셨습니다. 30년 살았는데 층수를 까먹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다행히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좀 쉬세요. 오늘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응, 그래야겠다. 시어머니께서 방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오늘 고마웠어. 너 없었으면 나 혼자 못했을 거야. 천만에요, 어머님. 그리고 미경아. 네. 언젠가는 태수한테도 말해야겠지. 언제가 좋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 준비되셨을 때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그래.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내가 마음의 준비를 좀 더 해야겠어. 시어머니께서 방으로 들어가시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오늘 받은 수첩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시어머니의 글씨. 시간이 지나면 이 글씨도, 이 기억들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아. 일찍 왔네? 응, 오늘 수업 일찍 끝났어. 근데 엄마, 뭐 봐? 저는 급하게 수첩을 덮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엄마 표정이 이상한데. 울었어? 아니야. 그냥 졸려서 눈이 좀 따가워. 서연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계셔? 방에서 쉬고 계셔. 요즘 할머니 이상하지 않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자꾸 같은 말 하시고, 내 친구 이름도 헷갈리시고,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지. 근데 할머니 아직 그렇게 나이 많으신 것도 아닌데. 서연이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많이 피곤하시나 봐. 너무 걱정하지 마. 응, 알았어. 서연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서연이도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태수가 퇴근했습니다. 다들 왔네. 오늘 저녁 뭐야? 제육볶음이야. 좋아. 어머니 깨울까? 내가 깨울게. 여보는 씻어. 저는 시어머니 방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녁 먹으셔야죠.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베개 자국이 나 있었고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벌써 저녁이야? 네, 나오세요. 식탁에 네 식구가 모였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먹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오늘 학교 갔었니? 응, 할머니. 아까 집 와서 인사했잖아.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아까 왔었어요. 아, 그랬구나. 할머니가 깜빡했네. 시어머니께서 어색하게 웃으셨지만 태수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주 깜빡하시네요? 나이 먹으니까 그래. 별일 아니야. 병원 가보셨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 괜찮아.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셔야죠. 제가 병원 예약할게요. 태수야, 괜찮다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밥이나 먹자. 식으니까. 시어머니께서 짜증을 내시는 모습을 본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서 태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 뭔가 이상해. 당신도 느꼈지? 응.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본인이 싫다고 하시네. 좀 더 기다려볼까? 아니야. 내일 당장 병원 예약할 거야.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일찍 일어나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신경과 예약 부탁드립니다. 예, 최대한 빠른 날짜로요.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면서 그 전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셨을 때 태수가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예약했어요. 무슨 병원? 신경과요. 건강검진 받으셔야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나 괜찮다니까. 왜 자꾸 그러니? 어머니, 요즘 자주 깜빡하시잖아요.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깜빡하는 게 병이야? 나이 먹으면 다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거부하세요? 검사만 받아보시면 되잖아요. 내가 싫다는데. 어머니, 태수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할머니, 왜 그래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태수는 한숨을 쉬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니야. 어머님이 놀라셔서 그래. 놀라? 뭐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가 출근하고 서연이가 학교에 간 후 저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미경아,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 네. 태수한테 더 이상 못 숨기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태수가 화내는 거 봤지? 저렇게까지 화내는 거 처음 봤어. 태수 오빠는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래요. 알아. 근데 나는 무서워. 태수한테 말하는 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치매래. 그 말을 태수가 들으면 어떻게 될까? 받아들일 거예요. 그럴까? 평생 강했던 엄마가 갑자기 약해진다는데?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태수 오빠는 어머님을 사랑해요. 어떤 모습이든. 미경아, 너 오늘 저녁에 태수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해줄래? 왜요? 오늘 말할 거야. 더 이상 못 참겠어.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 미경아.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불안했습니다. 오후에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퇴근할 수 있어? 어머님이 할 말씀 있으시대.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6시까지 갈게.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각종 나물 반찬. 어머님,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니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태수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일찍 왔네. 무슨 일이야? 식사하고 얘기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서연이도 학원에서 돌아와 네 식구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와, 오늘 반찬 엄청 많다. 서연이가 신나게 말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서연이가 학교 이야기를 하고 태수가 회사 이야기를 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다들 거실로 나와서 앉자.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태수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네 식구가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야, 서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요, 할머니?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병원에서 진단받았어.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병이세요? 치매, 경도인지장애래. 초기 단계.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수는 말을 잃은 채 시어머니를 쳐다봤고 서연이는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치매요? 응, 할머니가 치매야. 언제 진단받으신 거예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달 전쯤. 한 달 전?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 달 동안 숨기신 거예요? 미안해, 태수야. 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태수가 일어섰습니다. 내가 아들인데 제일 먼저 알려주셨어야죠. 여보, 진정해. 제가 말렸지만 태수는 흥분해 있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어머니가 치매인데? 태수가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알았어요? 혼자 병원 다니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태수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알았어요.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도 나한테 숨긴 거야? 어머님이 부탁하셔서. 부탁? 나는 남편인데, 아들인데?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다들 나한테는 말 안 해요?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태수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태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힘든 줄도, 병원 다니는 줄도. 시어머니께서 태수 옆에 앉으셨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미안해. 왜 말 안 하셨어요? 나한테 그럴 권리도 없어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가 무서웠어. 너한테 말하는 게 무서워? 뭐가 무서운데요? 너한테 짐이 될까봐. 그 말에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짐이요? 어머니가 나한테 짐이라고요? 응. 평생 너한테 강한 엄마였잖아.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어.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엄마는 너 키우면서 한 번도 울지 않았어. 힘들어도 외로워도 너 앞에서는 항상 강한 척했지.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약해진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태수가 시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셔야죠. 제가 아들이잖아요. 태수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서연이도 할머니 옆에 다가가 안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우리가 다 있잖아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네 식구가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후 태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뭐래요? 치료는? 치료는 없대.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얼마나 진행될 거래요? 2년에서 3년 후면 중등도로 갈 거래. 태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해요? 지금은 약 먹고 정기적으로 병원 가면 돼. 시어머니께서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요? 엄마가 엄마를 잊어버려도 너희는 엄마를 기억해줘. 태수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는 우리 엄마인데요. 그리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요양원 같은 데 보내도 괜찮아. 무슨 소리예요?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절대 안 돼요. 어머니는 우리랑 여기서 사셔야 해요. 태수야, 나중에는 내가 너희한테 정말 큰 짐이 될 거야. 짐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태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나 키우셨잖아요. 이제 제가 모실 차례예요. 서연이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울 거예요. 할머니는 여기 우리랑 계셔야 해요. 시어머니께서 다시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그날 밤, 네 식구는 거실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의 병 상태, 앞으로의 계획, 서로가 할 수 있는 일들. 태수는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재택 근무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연이는 방과 후 바로 집에 와서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병원 동행과 일상 돌봄을 맡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밤 11시쯤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실에서 태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아까 화내서. 괜찮아. 놀랐을 거야. 근데 한 달 동안 혼자 감당했구나. 힘들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나한테만 말씀하시라고 해서 고마워. 어머니 옆에 있어줘서. 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잘 모셔야지. 응, 그래야지.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고 모두가 알게 되었으니까요. 아침 식사 시간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수야, 엄마가 오늘부터 수첩에 매일 일과를 적을 거야. 수첩이요? 응. 나중에 내가 오늘이 뭐 하는 날인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작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할머니가 내 이름 까먹으면 알려줘. 할머니, 제 이름 까먹지 마세요. 노력할게. 근데 혹시 까먹으면 화내지 말고. 서연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태수가 출근하기 전에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일찍 올게요. 저녁 같이 먹어요. 응, 그래. 현관 앞에서 태수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잘 봐줘. 혼자 계시게 하지 말고. 응, 알았어. 태수가 나간 후 시어머니와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미경아, 어제 태수 표정 봤지? 네. 충격받았을 거야. 근데 그래도 잘 받아들여 준 것 같아. 태수 오빠는 어머님을 사랑하니까요.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미경아, 나 무서워. 정말 무서워. 뭐가요?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는 게. 태수 얼굴을, 서연이 이름을, 너와의 추억을. 저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기억할게요. 어머님이 잊어버려도 우리가 계속 말해드릴게요. 고마워, 미경아. 정말 고마워. 그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30년 동안 사신 동네지만 시어머니는 가끔 길을 헷갈려 하셨습니다. 미경아, 우리 집이 어디였지? 저기 보이는 아파트예요. 502호. 아, 맞다. 502호. 공원 벤치에 앉아 쉬는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나 행복해. 네. 너희가 다 알게 돼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돼서. 어머님, 혼자 감당하는 게 제일 무서웠거든. 근데 이제는 너희가 다 같이 있어주니까.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경아, 너 정말 좋은 딸이야. 어머님도 좋은 어머니세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햇볕을 쬐었습니다. 따뜻한 겨울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주 3일은 재택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집에서 일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태수야. 근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 괜찮아.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은 점점 더 떨렸고 자주 물건을 떨어뜨리곤 하셨습니다. 서연이는 방과 후 학원을 줄이고 집에 일찍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 있었어요. 들어보실래요? 그래, 얘기해봐. 시어머니는 서연이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가끔 멍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할머니, 듣고 계세요? 응, 듣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서연이는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해야 했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매주 화요일마다 병원을 다녔습니다. 박순자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신경과 의사 선생님은 매번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2월. 12월 뭐였지? 15일이에요, 어머님. 제가 옆에서 도와드렸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셨지만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은 다른 질문들을 계속했고 시어머니는 절반 정도만 대답하실 수 있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달보다 조금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약은 계속 드셔야 해요. 얼마나 빨리 진행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현재 속도라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에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경아, 무섭다. 어머님, 내가 점점 나를 잃어가는 게 느껴져. 어제 일이 기억 안 나고 방금 한 말이 생각 안 나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있잖아요. 어머님이 잊어버리면 우리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마워, 미경아.
너 없었으면 나 어떻게 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미경아,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집에 가는 거예요, 어머님. 지? 우리 집이 어디였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02호예요. 5층? 아, 맞다. 502호. 30년을 사신 집인데 집 주소를 잊으신 것입니다. 저녁 시간 네 식구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병원 어땠어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았어. 약 처방받았어.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식사 중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서연이를 보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저 서연이에요. 아, 서연이. 미안해, 할머니가 깜빡했네. 괜찮아요, 할머니. 하지만 서연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서연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내 이름을 잊어버렸어.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할머니가 아프셔서 그래. 엄마, 나 무서워. 할머니가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면 어떡해?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머니를 기억하면 돼. 할머니가 우리를 잊어도 우리는 할머니를 사랑하는 거야. 응. 그날 밤 시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옷장 앞에서 서 계셨는데 손에 옷을 잔뜩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미경아,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옷장을 열었는데 내가 왜 열었는지 모르겠어. 저는 시어머니를 침대에 앉히고 옷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그럴 수 있어요. 아니야. 이게 시작이야.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 일상생활을 못하게 된다고. 시어머니께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습니다. 미경아, 나 정말 무서워.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아니세요. 미경아, 나중에 내가 너희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어머님을 알아볼 거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경아, 너 정말 좋은 딸이야. 2주가 지난 어느 날 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3시쯤 제가 세탁물을 개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경비 아저씨가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서 계셨습니다. 어머님, 댁 어머님이 아파트 단지를 헤매고 계셔서요. 길을 잃으신 것 같아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집이에요, 어머님. 우리 집. 시어머니를 안으로 모시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나 슈퍼에 가려고 했는데 길을 잊어버렸어. 시어머니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 미경아.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저는 시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30년을 사신 동네에서 길을 잃으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길을 잃으셨다고? 응. 아파트 단지에서.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어머니 혼자 외출하시면 안 되겠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내일부터 어머니 외출하실 때 꼭 누군가 같이 가야 해.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혼자 외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슈퍼도, 은행도, 병원도 모두 저나 태수가 동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나 혼자도 갈 수 있어. 왜 자꾸 따라와? 어머님, 안전을 위해서예요. 안전? 나 어린애도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셨지만 저희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12월 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이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크리스마스 때 가족 사진 찍을까요? 가족 사진? 응. 할머니랑 함께. 나중을 위해서. 서연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할머니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때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사진관에 갔습니다. 자, 이제 웃어보세요. 사진사가 말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웃어. 좋은 날인데. 그 말에 우리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오는 길,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이런 추억 만들어줘서.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내가 이 순간을 기억 못해도 사진은 남잖아.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사진을 보면 누군가 나한테 말해줄 수 있잖아.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네 식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아침에 일어나니 거실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주변의 물건들을 잔뜩 꺼내 놓으셨습니다. 사진 앨범, 옛날 편지들, 작은 장신구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미경아, 나 정리하고 있어. 정리요? 응. 내 인생을. 나중에 내가 기억 못하기 전에. 시어머니는 사진 앨범을 펼치셨습니다. 이거 봐. 태수 어렸을 때. 사진 속 어린 태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참 힘들었지. 혼자 애 키우느라. 시어머니께서 사진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 행복했던 것 같아. 다음 사진은 태수의 대학 졸업식이었습니다. 이날 정말 기뻤어. 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다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태수 결혼식. 저와 태수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날 생각했어.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어머님. 근데 미경아,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 됐어. 지난 몇 달 동안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마워, 미경아. 내 마지막을 함께 해줘서. 어머님, 마지막이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이게 마지막이야. 내가 나를 기억하는 마지막. 시어머니께서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나 행복했어. 너희들이 있어서. 그날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앨범을 함께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기억이 나지 않아 멈추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함께 기억을 채워갔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이건, 할머니가 저 낳고 처음 안아주신 거예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 맞다. 서연아, 넌 정말 작았어. 저녁에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서연이가 시어머니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포장을 뜯자 그 안에는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할머니 수첩이요. 제가 매일 할머니랑 있었던 일을 적어 드릴 거예요. 수첩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서연이의 추억 노트. 할머니가 잊어버려도 여기에 다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서연이를 꼭 안으셨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할머니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잠들기 전 태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무슨 소리야?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맞아? 응, 최선을 다하고 있어. 가끔 무서워. 어머니가 우리를 다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기억하면 되니까. 하지만 저도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분위기는 밝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물어보셨습니다. 미경아, 오늘이 며칠이야? 1월 5일이에요, 어머님. 금요일. 금요일. 그럼 태수는 회사 갔어? 네, 아침에 나갔어요. 30분 후 같은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미경아, 태수 어디 갔어? 회사 갔어요, 어머님. 아, 맞다. 회사. 하루에 같은 질문을 10번도 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매번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미경아, 나 밥 안 먹었는데. 어머님, 점심 드셨잖아요. 1시간 전에. 아니야, 나 안 먹었어. 어머님, 드셨어요. 제가 같이 먹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안 먹었다니까? 왜 자꾸 거짓말을 해? 어머님, 너희들이 나한테 밥도 안 주려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간식 드릴게요. 간식? 나는 밥을 먹고 싶다고. 시어머니께서 식탁을 손으로 탁 치셨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제가 밥 차려드릴게요. 저는 다시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진정하시고 식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숟가락 드시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배불러. 나 아까 먹었나 봐.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힘들어. 뭐가? 어머님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 태수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어제 나한테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보셨어. 뭐라고? 다행히 금방 기억하셨지만 그 순간 정말 무서웠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엄마가 나를 몰라볼 수도 있다는 게.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도움? 요양보호사 같은 거. 낮 시간에라도.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모실 수 있어. 아직은. 하지만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내가 재택근무 늘릴게. 태수는 어머니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1월 중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급하게 방에서 나가보니 시어머니께서 현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외투를 입고 신발까지 신으신 채로.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나 집에 가야 해. 어머님,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우리 집은 따로 있어. 나가야 해. 시어머니께서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셨습니다. 어머님, 안 돼요. 밖에 춥고 위험해요. 저는 시어머니를 막으려 했습니다. 비켜. 나 집에 가야 한다니까. 시어머니께서 저를 밀쳤습니다. 어머님. 그 소리에 태수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밖에 나가시려고 해요. 태수가 시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태수야, 나 집에 가야 해. 엄마가 기다리고 계셔.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우리 집. 아니야. 여기는 내 집이 아니야. 시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서연이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아, 방에 들어가 있어. 태수가 말했지만 서연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려고 발버둥 치시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 태수가 시어머니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아니라니까. 시어머니께서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나 집이 어딘지 모르겠어. 무서워, 태수야.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태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시어머니는 진정하셨고 저희는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잠자리에 누우시면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경아, 나 미쳐가는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님. 맞아.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 집도 모르고 이게 미친 게 아니면 뭐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경아, 차라리 그냥.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있어요. 어머님 혼자 아니에요. 고마워. 미안하고 고마워. 시어머니께서 잠드신 후 우리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빠, 할머니 정말 많이 아프신 거야?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서연아.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 할머니가 낫지 않아?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할머니 병은 낫지 않아.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싫어. 할머니 아프지 않으면 좋겠어. 저는 서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래.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머니 곁에 있어주는 거야. 다음 날 태수는 회사에 장기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회사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 어머니가 더 중요해. 회사는 나중에 다시 갈 수 있어. 태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날부터 태수는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고 밤에는 시어머니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를 보고 누구세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머님, 저 미경이에요. 며느리. 나 며느리 없는데.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15년 동안 함께 산 며느리. 15년? 그럴 리 없어. 나는 결혼 안 했는걸.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결혼했다는 것도 아들이 있다는 것도 잊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태수가 들어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안 괜찮아. 어머님이 나를 몰라보셔. 나도 그래. 어제는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셨어. 태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 그냥 함께 있어주는 수밖에. 1월 말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중등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24시간 케어가 필요합니다. 혼자 두시면 위험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마음의 준비.
시어머니가 우리를 완전히 잊어버릴 것에 대한 준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께서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경치 참 좋네. 그렇죠, 어머님. 나 여기 처음 와봐. 30년을 사신 동네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요양보호사 불러야 할 것 같아. 응,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알아. 그렇게 하자. 다음 날 우리는 요양보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우리가 직접 돌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그날 저녁 서연이가 할머니 방에서 나오며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왜 울어? 할머니가 나보고 예쁜 아가씨래. 그래서 나 손녀인데 할머니가 나를 손녀로 안 봐.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나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야? 아니야, 서연아. 할머니 마음속 어딘가에는 내가 있어. 정말? 응, 정말. 하지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월 초 요양보호사 김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태수가 인사를 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셨고 저희는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김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진행되셨네요. 그렇습니까? 네. 지금 단계에서는 24시간 케어가 필요합니다. 제가 낮 시간만 오는 건 부족할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의 말에 태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밤 시간 보호사를 추가로 쓰시거나 아니면 김 선생님이 말을 멈추셨습니다. 아니면 요양원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거실에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아니요. 요양원은 안 됩니다. 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계셔야 해요. 우리가 모실 겁니다. 아드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가족분들도 지치실 거예요. 김 선생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김 선생님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를 씻기고 식사를 도와주고 함께 산책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밤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마다 깨서 집을 나가려 하셨습니다. 나 집에 가야 해.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나 엄마한테 가야 해. 매일 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태수와 저는 교대로 시어머니 방에서 잤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시면 바로 막아야 했으니까요. 2월 중순,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거의 한 달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고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아가씨, 여기가 어디예요? 어머님, 저 미경이에요. 미경? 누구? 며느리요. 어머님 며느리. 나 며느리 없는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15년 동안 어머님 모셨어요. 어떻게 저를 모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놀라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왜 화를 내요? 무서워.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잠깐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야. 문 좀 열어. 태수였습니다.
문을 열자 태수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야. 미안해. 어머님한테 소리 질러서. 나도 어제 소리 질렀어. 우리 둘 다 지친 거야. 태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한계야. 나도 알아.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양원에 대해서. 나는 어머니를 보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있잖아. 그래도 집이 나을 거야. 여보, 우리가 지치면 어머니한테 더 나쁜 거 아닐까?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김 선생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제가 좋은 곳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어떤 곳인데요? 치매 전문 요양원입니다. 시설도 좋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정말 잘 돌봐드려요. 김 선생님이 팜플렛을 주셨습니다. 사진 속 요양원은 깨끗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게 어때요? 다음 주 우리는 그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김 선생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둘러보시죠. 원장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복도는 넓고 깨끗했고 곳곳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거실입니다. 어르신들이 함께 TV도 보시고 프로그램도 하시죠. 거실에는 몇 분의 노인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멍하니 TV를 보고 계셨고 어떤 분은 혼잣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개인 방입니다. 방문을 열자 작지만 깔끔한 방이 보였습니다. 침대, 작은 옷장, 창문. 가족분들이 자주 면회 오시면 어르신들 상태가 더 좋아지세요. 원장님의 말을 듣는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곳에 어머니를 두고 가야 한다는 게 이 방이 어머니 방이 되는 거예요?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창가에 섰습니다. 등을 돌린 채 한참 서 있더니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수 옆으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못된 아들이야. 어머니를 이런 데 보내다니. 아니야. 우리가 최선을 다한 거야. 최선? 이게 최선이야? 태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나 키우셨는데 나는 어머니를 이런 데 보내.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뭘? 요양원. 조금만 더 집에서 모셔보자. 하지만 여보, 우리 둘 다 한계잖아. 알아. 근데 어머님을 저렇게 보낼 수가 없어. 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우리 둘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현관으로 나오셨습니다. 어디 갔다 와? 그냥 잠깐 나갔다 왔어요, 어머님. 나도 나가고 싶은데 저 아줌마가 안 보내주더라. 김 선생님을 가리키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저 김 선생님 기억 안 나세요? 매일 오시는 분이에요. 몰라. 처음 봐. 김 선생님은 익숙한 듯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이 저를 자주 까먹으세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네 식구가 식탁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숟가락을 들다가 멈추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숟가락을 어떻게 쓰는지 잊으신 것입니다. 태수가 일어나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수가 시어머니 손을 잡고 숟가락을 쥐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뜨시면 돼요.
시어머니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태수를 따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아들을 키우신 분이 이제는 아들에게 밥 먹는 법을 배우고 계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잠자리에 누우시면서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네, 나 돌봐줘서. 이름은 모르겠지만 고마워요.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태수예요. 아들, 아들, 나 아들 있어? 네, 저예요. 시어머니는 한참 태수를 쳐다보시다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잘 모르겠네. 근데 당신 참 착하네요. 태수는 방에서 나와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나를 아들로 안 봐. 저는 태수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어머님 마음속 어딘가에는 당신이 있어. 정말 그럴까? 응, 분명히.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의 그 작은 방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 혼자 계실 모습이. 여보, 자. 아니, 깨어 있어. 나도.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달빛이. 3월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우리 집에는 여전히 겨울 같은 공기가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더 이상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평소보다 맑은 표정이셨습니다. 미경아. 네, 어머님. 오늘 날씨 좋네. 네, 정말 좋아요. 시어머니께서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산책하고 싶다. 그럼 제가 모시고 갈게요. 우리는 함께 아파트 단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봄 햇살을 쬐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무슨 말씀이세요? 나 돌봐줘서. 시어머니의 눈이 평소보다 또렷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하죠. 너 누구더라? 잠깐의 맑음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저 미경이에요, 어머님. 며느리. 아, 그래. 고마워. 시어머니는 다시 멍하게 앞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계속 잡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내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기로 했어. 서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아빠? 응. 우리가 끝까지 모시기로 했어. 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우리 둘 다 더 힘들어질 거고. 알아. 그래도 어머니는 여기 계셔야 해. 가족이랑 함께.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했어요, 아빠. 할머니는 여기가 좋으실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무슨 얘긴지 모르시면서도 웃으셨습니다. 뭐가 좋아? 나도 좋은 일이야? 네, 어머님.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는 태수가 시어머니를 깨우고 씻겨드렸습니다. 낮에는 김 선생님이 오셔서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밤에는 태수와 제가 교대로 시어머니 방을 지켰습니다. 힘들었지만 우리는 함께 해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할머니 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뭐해? 엄마, 이거 봐. 서연이가 보여준 건 앨범이었습니다. 할머니랑 우리 사진 모았어.
그리고 여기에 날짜랑 설명 적었어. 앨범을 펼쳐보니 사진마다 정성스럽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0년 1월 5일, 서연이 태어난 날, 할머니가 처음 안아주셨어요. 2015년 3월, 서연이 초등학교 입학식, 할머니가 같이 가주셨어요. 2024년 12월, 크리스마스, 온 가족이 함께, 서연아, 엄마, 할머니가 나를 잊어도 나는 할머니를 기억할 거야.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적어두는 거야. 할머니와의 추억을.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도 그래. 할머니를 끝까지 기억할 거야. 4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뭔가를 찾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뭘 찾으세요? 일기장. 내 일기장. 일기장이요? 저는 서랍을 뒤져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으셨습니다. 이거 내 거야. 네, 어머님 일기장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일기장을 펼치셨습니다. 하지만 글씨를 읽지 못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쓰여 있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일기장을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1월 1일, 남편이 떠나고 첫 새해, 태수를 잘 키워야 한다. 2000년 3월, 태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혼자 입학식에 갔다. 태수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2010년 5월, 태수가 결혼했다.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 일기를 읽는 동안 시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때로는 웃으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2024년 11월, 치매 진단을 받았다. 무섭다. 하지만 미경이가 있어서 다행이다. 마지막 페이지를 읽고 나자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참 열심히 살았구나. 네, 어머님. 정말 멋지게 사셨어요. 이제는 쉬어도 되려나? 네, 이제 쉬셔도 돼요. 저희가 다 할게요. 시어머니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고마워. 5월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거의 침대에만 계셨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김 선생님이 매일 와서 시어머니를 돌봐주셨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약해지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세요. 김 선생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엄마를 보내는 걸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태수야. 태수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너, 태수지? 네, 저 태수예요. 시어머니께서 태수를 알아보신 것입니다. 우리 아들, 잘 컸네. 태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엄마가 너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미안하다. 약한 엄마가 돼서. 아니에요. 어머니는 최고의 엄마예요. 시어머니께서 태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미경아. 네, 어머님. 너, 내 딸이야. 고마워.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 시어머니께서 서연이를 보셨습니다. 저 예쁜 아이. 누구지? 할머니, 저 서연이에요. 서연이. 아, 우리 손녀. 예쁘다. 시어머니께서 모두를 한 번씩 쳐다보셨습니다. 다들 고맙다. 행복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고통 없이 평온하게 우리 곁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3개월 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가끔 그 방 문을 열고 들어가 앉아 있곤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태수가 들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응. 어머님 생각하고 있었어. 나도. 태수가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가끔 읽어.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나도 그래. 우리는 함께 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인생이, 사랑이, 희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지? 응. 끝까지 함께 있어준 거. 잘한 거야.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분명히. 어머니 마지막 표정 봤잖아. 평화로우셨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여름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거실에서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우리 할머니 정말 멋진 분이셨어. 나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 사랑하는 법, 참는 법,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는 법.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끝까지 함께해줘서. 나야말로. 우리 함께했잖아. 응. 앞으로도 함께하자. 물론이지. 저는 시어머니 방을 한 번 더 둘러봤습니다. 침대, 옷장, 창문.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셨으니까요. 우리가 사랑했고 사랑받았던 기억 속에. 거실로 나가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찍은 그 사진. 네 식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저는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슬픔과 함께, 사랑과 함께, 그리고 끝까지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